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투명한 몸을 가진 해파리에 전자장치를 더해 심해를 누비는 사이보그 해파리가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 니콜시 연구팀은 보름달 물해파리의 수영 근육에 전기 자극 장치를 부착해 자연 상태보다 최대 3배 빠르게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동물 가운데 하나로 다른 동물보다 48% 적은 에너지로 장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 해양 탐사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존 다비리 교수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3D 프린팅 보철 모자를 개발했습니다. 해파리의 유선형을 개선해 수영 저항을 줄이고 온도, 염분, 산소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파리는 자연보다 4.5배 빠른 속도로 헤엄치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마리당 제작 비용은 $20에 불과해 하루 5만 달러가 드는 전통적 잠수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진은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했습니다. 해파리의 체연지능을 활용해 전기자극과 머신러닝을 결합시켜 자율항해하는 사이보그 해파리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양 오염 관리나 기후변화 감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술은 수직 방향 제어에 집중되어 있고 수평 이동 조향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심해 고압을 견뎌야 하는 전자부품의 내구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파리의 자가동력원과 회복력을 활용한다면 이런 한계도 극복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약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보그 해파리는 저비용 저에너지 소비형 탐사 도구로 기존 장치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감시, 새로운 생명체와 자원 발견, 해양 생태계 보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이 내세웠던 넷제로 공약이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2020년 9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구글은 올해 7월 자사 지속가능성 웹페이지에서 넷제로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항목도 통째로 사라졌고 페이지 명칭은 지속가능한 운영에서 단순히 우리의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것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왔다는 원론적 설명뿐입니다. 이 같은 후퇴 배경에는 인공지능 경쟁이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은 학습과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모합니다. 구글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32.18TWh로 전년 대비 27% 증가해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20년 대비 70% 넘게 늘어난 1,519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AI 전력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늘어나 예측이 어렵고 기후 목표 달성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탄소 배출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3% 증가했고 에너지 사용량은 168% 폭증했습니다. 회사 측은 AI와 클라우드 확장이 주요 원인이라며 목표 달성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문제는 빅테크들이 초기에는 친환경 선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기업의 신뢰를 쌓았지만 AI 경쟁이 본격화하자 가장 먼저 환경을 뒤로 미루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합니다. 환경을 앞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다가 정작 에너지와 자원 사용이 폭증하자 목표를 후퇴시킨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결국 빅테크가 걸쳐온 위장 친환경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뉴클라이민 연구소도 이제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에서
언젠가 도달할 것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며 방향 상실을 지적했습니다. 구글 오픈 AI, 미스트랄 등은 질문 한 건당 전력이나 물 사용량만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하루 총 소비량은 감춘 상태입니다. 이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 앞에서 넷제로 목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AI는 빅테크의 친환경 마케팅의 허상을 드러내며 기후위기 대응의 진정성을 묻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 샘플 사파이어 캐니언을 정밀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나사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생명체 흔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돼 학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약 30억 년 전 물의 흐름으로 형성된 네레트바 발리스 계곡 내 시아바 폭포 지점에서 수집된 암석으로 연구진은 이곳이 과거 생명체 흔적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라 판단해 특별히 주목해왔습니다. 분석 결과 암석 표면에서 표범 무늬와 같은 반점과 그 사이에 흩어진 작은 검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무늬가 미생물이 유기탄소, 황, 인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남길 수 있는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에 장착된 레이저 분석 장비 셜록은 탄소 기반 물질 존재를 시사하는 G밴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유기물 존재의 결정적 지표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X선 화학지도 장비 PIXL로 암석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철 성분이 풍부한 광물 비비아니트와 그레가이트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구 환경에서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로 자주 발견되는 물질이어서 연구진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비생물학적 화학 반응으로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번 결과는 1차 분석에 불과하며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 생명체 기원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화성 샘플 회수 MSR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MSR 예산이 빠져 있으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3억 달러를 새로 배정했지만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발견이 화성 생명체 탐사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실제 화성 암석을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적, 재정적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향후 연구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966년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붉은 마오 주석어록을 열광적으로 흔드는 홍위병을 바라보는 모습은 문화 대혁명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10억부가 발행된 이 소책자는 마오 개인 숭배와 대중동원의 상징물이었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시진핑 시대의 풍경은 그때와 닮았지만 더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시 주석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와 연설문 모음집은 이미 120권을 넘었고 전국 서점에는 별도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당원은 매일 학습강국 앱으로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합니다. 1989년 천안문 시위 직후 집필된 저서 빈곤타파에는 시 주석 사상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민주화를 법제에 기초해야 한다며 문혁의 대중민주를 혼란과 무질서의 표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당이 인민의 요구를 제도화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문혁에서 대중을 앞세워 당 관료제를 흔들었다면 시진핑은 오히려 문혁의 혼란을 교훈 삼아 당의 통제력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당과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른바 역사 허무주의는 금지됐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가 이데올로기 혼란과 당 군대 이탈 때문이었다고 규정하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역사 결의를 통해 제도화했습니다. 마오와 시진핑의 인민과는 차이가 크지만 모두 중국이 미국과 서구에 맞서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은 같습니다. 마오가 동풍이 서풍을 이긴다고 했듯 시 주석은 동쪽은 떠오르고 서구는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9월 3일 천안문 열병식에서도 그는 푸틴, 김정은 등 26개국 정상과 함께 미국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과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해석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서방 중심의 승전서사를 벗어나 중국과 소련이 파시즘에 맞서 가장 큰 희생과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이는 대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근거로 대만 반환을 강조하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석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열병식에서 새로 등장한 구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서구의 견제 속에서 중국이 정의의 세력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여론이 이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